높은 성과를 내는 팀과 그렇지 않는 팀, 그리고 지속적인 성장을 거듭하는 기업과 그렇지 않는 기업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심리적 안정성에 있습니다. 2012년 구글은 코드네임 아리스토텔레스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했었죠. 구글 내의 생산성이 높은 팀의 특징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었는데요. 이 프로젝트에는 당시 최고의 사회학자, 조직심리학자, 엔지니어, 통계학자가 참여하여 무엇이 팀을 더 효율적으로 만드는가에 대한 해답을 찾는 실험을 진행하였죠. 이 해답을 찾기 위해 무려 4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사내의 180개 팀을 인터뷰하고 구성원의 특징이나 매니저의 행동 등 250개 이상의 항목을 검증하였습니다. 아쉽게도 검증된 대부분의 요소는 팀의 실적과는 깊은 연결고리를 확인할 수 없었죠. 그런데 최종적으로 좋은 성과를 거둔 팀과 그렇지 않는 팀의 가장 큰 차이점으로 심리적 안정성이 뽑혔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 상호 의존성, 세 번째는 구조와 명확성, 네 번째는 일의 의미, 다섯 번째는 일의 영향 순이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성공적인 구글팀의 5가지 요소로 불리우고 있죠. 그렇다면 좋은 성과를 거두기 위한 팀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왜 심리적 안정성이 뽑혔을까요? 심리적 안정성이란 말은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의 에이미 에드먼슨 교수가 1999년에 제창한 개념인데요. 에드먼슨은 하버드 박사 과정에 있을 때 좋은 팀과 훌륭한 의료 서비스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다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여러 종합병원들을 돌면서 자료를 수집하였죠. 그러나 기대와는 달리 팀워크가 좋은 병동이 오히려 투약의 오류와 같은 실수를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점에 의문을 품은 에드먼스는 기탄 없는 의견들을 하는 멤버들은 서로에 대한 신뢰가 높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여러 후속 설문과 인터뷰를 통해서 진상을 파악해본 결과 팀워크가 좋은 병동이 더 실수를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병동에서는 자신의 실수를 더 쉽게 털어놓을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팀워크가 아니라 실수를 인정할 수 있는 조직 문화였던 것이죠. 진심으로 자신이 생각하는 것을 발언을 해도 주위에서 비판이나 야유를 받는 일이 없다고 하는 공통된 의식, 즉 참가자가 그 장소는 안전하다고 느끼고 주위를 신뢰하는 상태, 이것을 심리적 안전성이라고 부릅니다. 이처럼 회사나 조직이 창의성과 높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심리적 안정성을 높여야 하는 것이죠. 심리적 안정성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정직, 진실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심없이 서로 터놓고 이야기하는 것, 위험을 감수하는 것, 심지어 나 사고 쳤다라고 말할 수 있는 정직함, 다른 사람에게 기꺼이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용기와 같은 것을 말하는 것이죠. 1970년대 초에 도브 샴푸드로 유명한 세계적 생활용품 업체인 유니레버는 분말 세제의 제조 공정상의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제조 공정 과정은 액상의 세제 원료를 초고압으로 분사하여 순식간에 건조시켜서 분말 세제로 변화시키는 것이었는데요. 그러나 초기에 사용되던 고압 분사의 노즐 구조는 세제 입자를 막히게 하여 일정 크기의 분말 세제를 만들지 못하였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니레버사는 팀을 만들었죠. 이 팀은 우선 노즐 하나를 놓고 이를 무작위로 변형한 노즐을 10개 만들었습니다. 테스트를 통해서 제일 잘 되는 것만 놔두고 나머지는 다 버렸죠. 그리고 선택된 한 가지 노즐을 놓고 또 10가지 변형을 만들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잘 되는 것만 빼고 나머지는 다 버렸죠. 이런 식으로 다양한 실패와 변경을 반복하면서 마침내 45세대 모델과 449번의 실패를 거치면서 최종적으로 초기 모델과 비교해서 기가 막히게 좋은 노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 노즐의 성능이 왜 그렇게 우수한지는 아직도 이유를 모른다고 하죠. 위 사례는 바로 유니레버의 팀의 심리적 안정성이 확보되어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심리적 안정성이 있었기에 팀원들은 탐색과 실패를 반복할 수 있었고 결국 큰 성과를 거둘 수가 있었죠. 로켓 발사와 관련해서도 재미있는 연구가 있죠. 로켓 발사의 성공률은 과거 발사의 성공률보다 과거 발사의 실패수에 좌우된다고 하죠. 그 이유는 실패 뒤에는 멤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서로를 돌아보고 여러 문제를 검증하고 새로운 틀을 모색할 수가 있는 절호의 기회가 생기기 때문이죠. 즉, 배움의 수확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배움의 수확은 성공의 체험보다 실패의 체험에서 더 크게 나타나죠. 실패는 조합을 찾는 중요한 과정의 일부이며 실패를 하고 난 후에야 팀이 새로운 사고의 틀을 획득하는 최고의 타이밍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성공은 자만심을 강화하여 배움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곤 하죠. 이제는 산업의 경계가 모호하고 기존의 비즈니스 모델이 해체되는 언번들린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죠. 종전처럼 소수의 사람들이 의사결정을 내리고 나머지 대다수가 그걸 따르기만 하는 방식으로는 시장의 변화에 대응할 수가 없습니다. 심리적 안정성이 확보되어 있는 동시에 팀이 실패로부터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시장에서 얻은 정보나 자신의 생각과 아이디어를 집단 지성처럼 활용하는 기업만이 시장의 변화를 주도할 수가 있고 높은 성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상 끝까지 살아남기의 최기련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